자, 지금 한국 경제에 정말 거대한 시한폭탄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이걸 제거할 아주 급진적인 아이디어가 나왔는데요. 무려 1,100조 원짜리 문제를 새로운 금융기술로 해결한다? 와,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오늘 그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1,100조 원. 이게 대체 무슨 론이냐면요. 바로 대한민국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짊어진 빚의 총액입니다. 와, 이게 그냥 돈이 많다, 이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내수 경제 전체를 위협하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옥죄는 말 그대로 시한폭탄인 거죠. 한 보고서에서는 이 상황을 아주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바로 회색 콧불소입니다. 이게 뭐냐면 저 멀리서 콧불소가 막 달려오는 게 뻔히 보이잖아요. 근데 다들 애써 못 본 척하거나 설마 나한테 오겠어? 하고 피하지 않는 바로 그런 위험한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절박한 위기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럼 이 1,100조 원짜리 시한폭탄, 이게 대체 왜 이렇게까지 위험한 건지 그 구조적인 문제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아니, 그럼 그냥 이렇게 빚더미에서 허덕이는 것 말고 다른 길은 없는 걸까요? 자, 여기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대안이 보입니다. 왼쪽이 지금처럼 부채로 겨우겨우 버티는 현실이라면요. 오른쪽은 자본으로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보여주는 겁니다. 맨날 빚 이자 갚느라 허덕이는 대신에 투자자들하고 같이 위험도 나누고 번 돈은 다시 재투자해서 진짜 성장을 만들어내는 거죠. 완전히 다른 그림이죠? 물론 정부도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대출 돌려막기 같은 기존 정책들은요, 보고서 표현을 빌리자면 이게 병에 부리를 뽑는 게 아니라 그냥 진통제만 놔주는 만성질환 관리랑 똑같았다는 거예요. 이제 정말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바로 그 신호인 셈입니다. 그래서 보고서가 내놓은 근본적인 치료제, 그게 바로 이겁니다. 바로 토큰 증권. 우리가 흔히 STO라고 부르는 거죠. 이 모든 계획의 심장에는 투자계약증권이라는 법적인 장치가 있어요. 이름은 좀 어렵게 들리죠? 근데 핵심은 진짜 간단해요.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지금까지는 주식회사, 그러니까 큰 회사들만 투자를 받을 수 있었잖아요. 이걸 이제 우리 동네 치킨집 사장님, 카페 사장님 같은 개인 사업자도 할 수 있게 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와, 이건 700만 자영업자에게 자본시장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이게 왜 그렇게까지 중요하냐고요? 보고서에 따르면요, 이게 바로 개인 사업자들이 은행 가서 돈 빌리는 대신에 그냥 일반 대중한테서 직접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합법적인 길이기 때문이에요. 돈을 구하는 방식 자체가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STO 플랫폼이라는 거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그 구체적인 작동 방식을 한번 살펴볼까요? 와, 이 비유가 진짜 재밌어요. 보고서는 이 플랫폼을 금융계의 편의점이라고 부르거든요. 생각해보세요. 거대한 은행들은 대형마트 같은 곳이잖아요. 거긴 너무 작고 다양한 개인 사업자들의 필요를 일일이 맞춰주기 힘들죠. 바로 그 틈새를 이 편의점이 24시간 언제든 빠르고 간편하게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딱 와닿죠? 과정도 생각보다 되게 간단해요. 예를 들어 사업자분이 저희 가게 신메뉴 개발할 건데 투자해 주세요 하고 프로젝트를 올려요. 그럼 투자자들이 오, 이거 괜찮겠는데 싶으면 그 가능성을 보고 토큰을 사는 거죠. 그럼 플랫폼이 블록체인 기술로 투명하게 토큰을 딱 나눠주고 나중에 투자자들은 수익이 나면 배당을 받거나 아니면 그 토큰을 주식처럼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모델의 잠재력은 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기 유튜버의 다음 달 광고 수익, 유명 웹툰 작가의 캐릭터 저작권, 심지어는요, 골프 천재의 미래 상금이나 우리 동네 단골 맛집의 브랜드 가치까지. 이전에는 진짜 상상도 못했던 모든 것들이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이렇게 뭐든지 토큰으로 만들 수 있다니 정말 혁신적인데요. 근데 여기서 딱 떠오르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죠. 그래서 내 돈은 안전한가? 맞습니다. 이 새로운 투자 방식, 과연 우리가 믿고 돈을 넣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이런 걱정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디지털 자산은 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보고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또 여러 겹으로 된 안전장치를 제안하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안전장치가 그냥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겹입니다. 일단 AI가 사업의 위험성을 1차로 분석해서 걸러내고요. 투자금은 바로 사업자한테 가는 게 아니라 에스크로 계좌에 딱 묶어둬요. 그리고 사업 단계가 진행될 때마다 조금씩 지급하는 거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투자자 한 명 한 명에게 변호사가 배정되고요. 만약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복잡한 소송 없이 바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강제 집행 권한까지 준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강력한 장치죠. 자,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기존의 비상장 주식이나 P2P 대출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토큰을 사고 팔 수 있는 유동성이나 정보가 얼마나 투명한지, 투명성 면에서 STO가 훨씬 낮죠. 근데 제가 보기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저 마지막 줄, 법적 구제예요. 기존 방식들은 문제가 터지면 사실상 돈 돌려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잖아요. 근데 이 STO 모델은 처음부터 신속한 법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볼까요? 이 플랫폼은 단순히 새로운 금융상품 하나를 만드는 걸 넘어서 과연 어떤 새로운 경제 비전을 그리고 있는 걸까요? 보고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 프로젝트를 그냥 민간 금융 사업이 아니라 아예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민 경제를 안정시키고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려는 정부의 큰 목표와 방향이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는 이 차트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 시장 안에서만 사업을 해도 기업 가치가 최대 50조 원에 달할 수 있대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들고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간다면 그 가치는 무려 100조 원까지 뛸 수 있다고 합니다. 스케일이 다르죠? 그리고 이 모든 계획의 최종 목표, 그 궁극적인 비전은 바로 금융의 아마존을 만드는 겁니다. 아시아에 있는 수백만 소상공인들의 귀한 사업 데이터를 독점적으로 확보해서요. 단순한 투자 중개 플랫폼을 넘어서 거대한 데이터 기반의 금융 인프라 기업이 되겠다는 그런 엄청난 포부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맨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700만 소상공인의 빚을 주식 같은 자본으로 바꾸는 이 거대한 실험. 과연 이게 한국 경제를 구원할 혁신적인 해법이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또 다른 위험을 품고 있는 판도라의 상자가 될까요? 그 판단은 이제 이 내용을 들으신 여러분의 몫입니다.